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따라 서원지구 합병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0일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66명이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아미 통합부 장관은 8월 13일 알리아를 기다리는 에티오피아 팔라시 무라 공동체의 나머지 약 8,000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따라 서원지구 합병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이름 붙인 평화 조약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이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서원지구, 즉 유대와 사마리아 및 요르단 계곡 대부분 지역에 대한 주권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ust a few moments ago, I hosted a very special call with two friends,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of Israel and Crown Prince Mohammed bin Zayed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here they agreed to finalize a historical peace agreement. Everybody said this would be impossible.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대표단은 관광, 직항노선, 투자, 보안,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만날 것이라고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첫 걸프 지역 아랍국이며 아랍 국가 전체로는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3국 간의 합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올렸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라흐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 또한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평화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서원지구 합병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역사적인 날이라는 문구를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Well, today we usher in a new era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rab world. 이 합의에 대해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합의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했고 영국 등 세계 각국 정상들과 유엔도 중동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간의 평화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비열한 배신이라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라빌 아부 루딘의 팔레스타인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TV를 통해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행동을 팔레스타인 국민과 예루살렘, 아라크사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부 루딘의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정당이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신해 발언할 권리가 없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거나 우리의 권리에 대해 대신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이 협정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팔레스타인은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소환해 항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도 미국이 중재한 이 협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지 바르훈 하마스 대변인은 3국 간 협정은 이스라엘 불법 점령의 범죄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무료 보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اقدام از نظر ما اقدامی نادرست، غلط و 100% محکوم و خیانتی هست به آرمان ملت فلسطین و به آرمان مسلمان ها و به آرمان قدس. اینها هشدار میدیم مبادا بخوان پای اسرائیل رو تو این منطقه باز کنن. اون وقت حساب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شت. اون وقت برخورد دیگری با اونها خواهد شد. 반면 팔레스타인 해설자들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이어오던 것에 대해 주목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은 이제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레인 정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을 중단하고 이 지역을 평화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을 환영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최악의 비밀로 여겨졌던 걸프만 지역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넘어온 방화 풍선으로 인해 국경 인근 지역에 6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의 군사기지 및 지하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주요 상업 교차로를 폐쇄하고 어업 수역을 줄이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가자 지역 인근 지역에서 풍선을 이용한 공중 방화 공격으로 하루 60여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이스라엘군이 8월 10일 새벽 가자지구 내 3곳을 공격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은 지난주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이며 하마스 테러단체 소속의 군사기지, 지하인프라, 감시초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공중 방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가자지구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11일 하마스에 대한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간츠 장관이 승인한 권고안에는 식량과 연료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하고 케렘 샬롬 상업 건널목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케렘 샬롬 상업 건널목은 가자지구의 주요 상업 교차로로서 이 건널목의 폐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징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간츠 장관이 대하마스 경제적 압력 강화로 채택한 권고안에는 가자지구 어업 수역을 15해리에서 8해리로 줄이는 결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최근 며칠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반복된 테러 행위가 이스라엘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지 바르운 하마스 대변인은 분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풍선 폭탄과 같은 형태의 투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지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는 외부와 차단된 가자지구에 사는 우리 국민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침략 행위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모사드 정찰총국 국장이 카타르 고위 관료들과의 회담을 통해 카타르가 가자지구에 매달 현금을 송금하도록 설득했다고 이스라엘의 한 공영방송이 8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인하에 카타르는 2018년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공급해 발전소 연료비와 수만 명의 가난한 가정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장기간의 휴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 공영방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타르의 현금 지불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며 카타르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하마스가 9월에 현금 지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월 10일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66명이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8월 12일 하루 동안 1,7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인구가 이스라엘보다 160배가량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중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외 20명, 실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고 한 차에 가족이 아닌 승객 수를 3명 이하로 제한하며 사업장에 한 손님당 7평방미터의 공간을 둬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출입하는 모든 고객의 체온을 재야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 규칙을 상세히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체지레비 보건부 국장은 지난 8월 13일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약 2주 안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감염의 사슬을 효과적으로 끊을 정도의 낮은 수치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월 12일 정부가 새학년을 9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레비 국장은 9월 1일에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항체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이 예루살렘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관련 환자 3명이 해당 약물로 치료를 받은 지 며칠 만에 모두 퇴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전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8월 6일 3명의 환자에게 먼저 시행됐으며 3명 모두 치료를 받은 지 6일 안에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약물은 폐렴 증상이 있지만 아직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은 환자들에게 투여됐으며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일반 백신과는 달리 미리 형성된 항체를 주입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백신이라고 불립니다. 해당 치료를 진행한 이스라엘의 하다사 병원은 예루살렘 초정통파 공동체로부터 이 약물에 필요한 혈장을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아 및 통합부 장관은 8월 13일 알리아를 기다리는 에티오피아 팔라시 무라 공동체의 나머지 약 8,000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대체총리가 검토 중에 있으며 곧 내각에 제출돼 승인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아 및 통합부 장관인 푸니나 타마노 샤타는 지난 8월 13일 에티오피아 팔라시무라 공동체의 나머지 8천여 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육군 라디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발표되지 않은 이 계획은 지난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대체총리에게 검토 의뢰를 위해 전달됐으며 조만간 내각에 상정돼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팔라시무라 공동체 중에 4,000명이 2020년 말 이전에 알리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2차례의 추가적인 알리아를 통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에티오피아 알리아를 완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9살의 젊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장관인 타마노 샤타는 지난 5월 인터뷰를 통해 8천여 명의 팔라시무라 공동체의 알리아 실패에 대해 언급하며 이 끝없는 이야기를 2년 안에 끝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팔라시무라 공동체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의 후손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귀환법에 따라 시민권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또 이 공동체는 목의 혈통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결한 전 최고 랍비 슐로모 아마르의 판결에는 포함되지 못해 아직까지 알리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라시무라 공동체가 알리아하면 입국법과 가족통일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스라엘에서 한 차례 유대교 개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34명의 팔라시무라 공동체 소속원들이 알리아를 위해 이스라엘로 입국하면서 이로써 총 269명의 팔라시무라 공동체원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셈족 언어 계통인 암하리거를 사용하는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는 수돗물이나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 흡수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